얘야 넌 모르겠지. 난 아직도 내가 떠난 게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너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선다는 게 나한텐 그렇게 힘들더라. 장모는 세상을 떠난 딸을 향해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지난 세월 억눌러 온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부터 반복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환히 웃으며 마광숙에게 안기는 모습, 병원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켜보던 그녀의 손길,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넨 따뜻한 물 한 잔. 이 모든 것이 장모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마광숙이냐고, 왜 내 자리를 대신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또 따졌는데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본 거였어. 장모는 스스로에게 고백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있었던 또 다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장모는 익숙하게 장바구니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고 있었고, 마침 반대편 통로에서 마광숙과 손녀가 함께 장을 보며 바구니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광숙은 과일을 고르다 말고 손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께 갖다 드려. 혹시 다른 건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볼까? 그 모습은 장모의 기억 속 한때 딸이 손녀에게 해주던 행동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먼저 마음을 쓰고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건 분명 딸에게서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귀에 마광숙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할머니 것도 챙기자. 인사드릴 때 같이 드리면 좋잖아. 그 순간 장모는 괜히 눈가가 따끔해졌습니다. 마광숙이 딸처럼 손녀 곁에서 무심히 건넨 그 한마디가 자신이 외면했던 시간들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말했을까? 손녀를 저렇게 챙겼을까? 아니. 마광숙은 지금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모는 자신도 모르게 매대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애가 밉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지레 밀어내려 했을까? 그날 밤 장모는 잠이 오지 않는 침대 위에서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 속엔 수많은 감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 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광숙에 대한 이해. 자신이 원했던 건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거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자리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잠근 건 자신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을 처음 본 날을 떠올렸습니다. 초라한 작업복에 땀범벅이 된 얼굴, 꾸미지 않은 말투와 누구에게나 환하게 웃는 얼굴. 한눈에 반할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제된 말씨나 격식을 중시하는 장모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마광숙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손녀가 아프다 하면 제 일처럼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고 집안일 하나라도 더 하려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내가 괜한 자격지심에 애먼 사람 밀어낸 거 아닐까. 그런 자책감이 조금씩 그녀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선 딸에게 미안한 감정이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딸을 밀어내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더 견고하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 이제는 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이 마광숙이라는 여자와 교제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장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다시피 한 사위, 고인이 된 딸의 남편인 한동석이 갑자기 다른 여자와 교제 중이라니. 게다가 그 여자가 전통주 만드는 일을 한다는 평범한 여인이라니. 장모는 평생을 호텔과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고 늘 사위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해 왔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키워 시집 보내고 딸을 앞세운 슬픔을 딛고 손녀를 보살피며 버텨온 시간이 있기에 그 사위가 새로운 여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 증세가 의심되는 자신이 이 문제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자책도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한 장모는 얼굴을 가리고 마광숙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납품처는 오래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땀에 젖은 얼굴로 막걸리 박스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건너편에서 유치원생 한 명이 도로로 뛰어나갔고 장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만 할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광숙이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구르듯 돌아 나온 그녀는 다리를 살짝 절며 아이를 어미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장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호텔 납품 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투숙객이 청소 직원에게 도난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투숙객의 일행이 프론트에 물건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상황은 금세 정리되었습니다. 청소 여직원이 마광숙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을 보며 장모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로? 그날 밤 장모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모습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장모는 그날따라 기억이 희미해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광장에서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는 이들 사이로 마광숙이 나타났습니다. 납품을 나왔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마광숙은 장모를 알아보고 달려왔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장모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마광숙의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마광숙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대기실 한켠에서 그녀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혼자 계셨던 건가 너무 놀라셨을 텐데. 담당 간호사가 보호자 여부를 묻자 마광숙은 말끝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모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장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마광숙은 장모 옆을 지켰습니다. 물 한 컵을 건네고 이마에 땀이 맺히자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잠깐 놀라셨던 거겠죠. 장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광숙 씨, 아까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나? 마광숙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어머님이 저를 많이 경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피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처럼 쓰러지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움직였어요. 걱정돼서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가족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장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장모는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석을 불러앉혀 말했습니다. 한서방, 나 광숙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그동안 괜히 나쁜 마음 먹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마광숙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 미안해요. 내가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자네가 한서방 가진 거 보고 다가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고 느꼈어. 진심이 느껴졌어. 마광숙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신뢰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벽 사이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따뜻하게 흘러가던 그때 또 다른 곳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은 조용히 누군가를 불러 한동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라기보다는 불쾌감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장미애조차 모르게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엔 마광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가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석이랑 마광숙이 결혼까지 가겠다고? 독고탁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허락했다고? 장모까지 저 여자를 받아들였다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수화기를 들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장모 쪽부터 건드려. 마광숙이 어떤 여자라는 걸 그쪽이 직접 두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들어.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 회장, 자네 그 여자한테 마음 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나 본데 곧 알게 될 거야. 독고탁은 마광숙을 받아들인다는 한동석의 입장도 장모의 수용도 모두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과 등을 돌린 술도가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그런 술도가를 지키고 있는 마광숙이 이제 한동석이라는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게 된 현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런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마광숙을 끌어내리고 한동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석의 전 장모가 처음부터 마광숙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활용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모의 흔들렸던 감정과 치매 초기 증상을 이용해 그녀가 마광숙을 다시 의심하게 만들 전략이었습니다. 한동석이 마광숙을 믿게 만든 게 누군데? 장모가 허락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오래된 거래처 직원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술도가에서 일하다 나간 사람 중에 예전에 마광숙이랑 엮였던 애들 있지? 걔들 중 하나 만나봐. 없으면 만들어. 수상한 인연 하나쯤 끼워 넣으면 돼. 독고탁은 이제 마광숙과 한동석 사이를 조용히 흔들기보다 노골적인 방식으로 틈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짜 제보, 조작된 사진, 왜곡된 과거까지 이용해 이들의 관계를 흔들 도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둘은 독고탁의 치밀한 방해와 거짓에 맞서 끝까지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술도가를 지키려는 마광숙과 그 곁에 선 한동석,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독고탁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아직 모릅니다. 그녀를 여는 독고탁의 계획이 단순한 음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뒤 그녀의 주변에서 하나둘씩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갑자기 계약 연장을 미루고 오랫동안 잘 지내던 단골 식당 주인이 곁을 피합니다. 요즘 뭐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요.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에 마광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가 과거 술도가 시절의 모종의 문제에 연루됐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확인조차 어렵게 만들어진 조작이었습니다. 한동석 역시 정재계 인맥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기자들이 그의 개인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과의 관계를 두고 추측성 기사들이 퍼져나가며 그의 이미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익명의 제보서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문건 하나. 그 속엔 조작된 사진 몇 장과 마광숙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한동석은 깨닫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마광숙을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장모를 찾아갑니다. 어머님, 최근에 혹시 이상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장모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낯선 사람이 찾아와 과거 술도가 이야기를 꺼내며 마광숙과 관련된 수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어. 한동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마광숙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고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진짜 시험대 위에 선 건 서로를 향한 신뢰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